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왜 어떤 주사는 엉덩이에 놓고 그 약이 몸속에서 어떻게 퍼지는지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엉덩이에 주사를 맞으면 약이 곧바로 혈액에 섞이거나 엉덩이 전체로 퍼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늘이 빠진 직후 약은 대부분 바늘 끝이 닿았던 근육 주변에 머물러 있습니다. 혈액으로 들어가 온몸을 돌기까지는 몇 단계를 더 거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의료진은 왜 팔이나 허벅지가 아니라 엉덩이를 고를까요? 그리고 엉덩이에 남아있던 약은 어떤 길로 혈액에 들어갈까요? 주사는 약이 처음 놓이는 곳에 따라 이름이 달라집니다. 동맥주사는 약을 혈관 안에 직접 넣습니다. 근육주사는 약을 근육 조직에 넣고 피하주사는 피부 아래의 지방 조직에 넣습니다. 세 주사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동맥주사는 처음부터 혈액 안에서 출발합니다. 근육주사와 피하주사는 혈관 밖의 조직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약 성분이 혈액으로 들어가는 흡수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흡수란 주사한 약이 투여 지점을 떠나 혈액의 흐름으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약이 어디에 놓였는지에 따라 이 과정의 속도와 양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육주사는 정맥주사와 달리 약이 곧바로 혈액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육에 들어간 약은 주변 조직에 풀린 다음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약효가 오래가도록 근육에 머물면서 천천히 흡수되게 만든 약도 있습니다. 엉덩이에는 몸에서 크기가 큰 편에 속하는 근육이 있습니다. 약의 양이 많거나 끈끈한 정도, 곧 점도가 높으면 그만큼 넉넉한 근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근육 주사에서는 엉덩이가 적합한 후보가 됩니다. 하지만 근육이 크다는 이유 하나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진은 약의 양과 끈끈한 정도, 약의 종류를 확인합니다. 제품이 어느 부위에 사용되도록 허가됐는지도 봅니다. 주사를 맞는 사람의 체격과 근육량, 지방 두께도 함께 살핍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팔, 허벅지, 엉덩이의 조건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근육주사는 엉덩이에 놓는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어떤 제품은 엉덩이 근육에 놓도록 허가돼 있지만 어떤 제품은 팔이나 허벅지가 권고 부위입니다. 엉덩이는 여러 선택지 중 하나이지 모든 주사의 기본 자리는 아닙니다. 엉덩이를 고르는 핵심 이유도 약이 그곳에서 마법처럼 빨리 퍼지기 때문은 아닙니다. 해당 약을 넣기에 알맞은 근육을 확보할 수 있는지, 제품이 그 부위를 허용하는지, 신경과 큰 혈관을 피할 수 있는지를 함께 따져 선택합니다. 주사 부위가 정해지면 다음 과정은 바늘 끝이 닿은 근육에서 시작됩니다. 약이 근육에 들어간 직후에는 주입 지점 주변에 모입니다. 이처럼 약이 잠시 모여있는 자리를 저장소라고 부릅니다. 저장소라고 해서 별도의 주머니가 생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약이 근육 조직 사이에 모여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람의 근육에 넣은 기름 성분 주사액을 강한 자석과 전파로 몸속을 살펴보는 자기공명 영상으로 관찰한 연구가 있습니다. 주사액은 근육 전체에 고르게 번지지 않고 주입 지점 주변의 저장소로 보였습니다. 저장소의 모양과 사라지는 속도는 사람마다 달랐습니다. 이 자기공명 영상 연구는 주사액이 한순간에 근육 전체로 번지는 것이 아니라 주입 지점 주변에 머물다 서서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장소에 있던 약 성분은 세포 사이를 채우는 액체인 조직액에 풀립니다. 그런 다음 세포 사이 공간을 지나 아주 가느다란 혈관인 모세혈관이나 이 조직액을 거두어 나르는 림프관 쪽으로 이동합니다. 분자가 작은 약물은 주로 모세혈관 벽을 지나 혈액으로 흡수될 수 있습니다. 반면 큰 단백질이나 일정 크기의 입자는 모세혈관 벽을 바로 통과하기 어려워 림프관으로 이동하는 비중이 커질 수 있습니다. 림프관으로 들어간 약 성분은 이 조직액과 함께 이동합니다. 그렇다고 혈액과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림프의 흐름도 결국 전신의 혈액순환에 합류합니다. 흡수 속도는 약을 어떤 형태로 만들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형태를 제형이라고 합니다. 같은 약 성분을 물에 녹인 용액으로 만들 수도 있고 작은 입자가 섞인 현탁액이나 기름 성분이 든 주사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미 잘 녹아있는 약과 잘 녹지 않는 입자로 만든 약은 조직액에 풀리는 속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입자가 천천히 녹도록 설계하면 약이 저장소에서 조금씩 빠져나옵니다. 이런 장기 지속형 주사는 한 번 투여한 약효를 오래 이어가도록 흡수를 일부러 늦춘 제형입니다. 미국에서 약의 허가 사항을 관리하는 식품의약국의 문서에는 한 장기 지속형 주사가 입자가 잘 녹지 않기 때문에 근육에서 천천히 오래 흡수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같은 제품을 한 번 투여한 자료에서는 팔과 엉덩이의 총 흡수량이 비슷했지만 혈액에서 측정된 최고 농도는 팔에 놓았을 때 31% 더 높았습니다. 부위가 달라지면 흡수 속도의 일부 지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실제 예입니다. 다만 이 결과를 모든 주사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주사 부위의 혈류도 영향을 줍니다. 근육으로 흐르는 혈액이 많을수록 녹아나온 작은 약 성분이 모세혈관으로 옮겨갈 기회도 많아집니다.
사람의 팔, 허벅지, 엉덩이 근육의 안정 시 혈류를 함께 잰 연구에서는 팔 근육의 혈류가 엉덩이 근육보다 더 많았습니다. 연구진은 이 정도 차이라면 흡수 속도와 최고 농도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약이 엉덩이에서 퍼진다는 말에는 서로 다른 과정이 섞여 있습니다. 주입 지점 주변에서 조금 이동하는 과정, 조직에게 풀리는 과정, 모세혈관이나 림프관으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세 과정을 지난 뒤에야 약은 전신의 순환을 따라 이동합니다. 약 성분이 모세혈관이나 림프의 흐름을 거쳐 혈액에 합류하면 그 성분의 흡수는 끝나고 분포가 시작됩니다. 분포란 혈액에 들어온 약이 여러 조직으로 운반되는 과정입니다.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도는 약이라 해도 모든 장기에 같은 양이 같은 순간에 도착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조직으로 가는 혈액의 양, 혈관벽의 성질, 약과 혈액 단백질이 붙는 정도, 약 자체의 성질이 분포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게 퍼진 약 가운데 일부가 약효를 내는 자리, 곧 표적 조직에 도달합니다. 이후 몸은 약 성분을 바꾸는 대사와 몸 밖으로 내보내는 배설 과정을 거칩니다. 장기 지속형 주사라면 흡수와 분포, 이 두 과정이 한동안 나란히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엉덩이의 저장소에서는 약이 계속 조금씩 풀려나오고 이미 혈액에 들어간 성분은 몸속 여러 조직으로 분포합니다. 주사 부위에 약이 남아있다는 사실과 전신에서 약효가 나타난다는 사실은 모순이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엉덩이 근육이 충분히 크다면 모든 근육 주사를 그곳에 놓아도 될까요? 일상에서는 엉덩이 주사라고 뭉뚱그려 말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엉덩이 뒤쪽과 골반 옆쪽을 서로 다른 근육 주사 부위로 구분합니다. 두 부위 주변의 신경과 혈관 위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엉덩이 뒤쪽에는 허리 아래에서 다리로 이어지는 굵은 신경인 좌골신경과 큰 혈관이 가까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위치를 잘못 잡으면 이 신경이나 혈관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의학 연구에 기증된 시신 29구를 조사한 한 연구에서는 골반 옆쪽 부위가 뒤쪽 부위보다 측정한 신경과 혈관에서 더 멀었습니다. 하지만 한해부 연구만으로 모든 환자와 모든 시술의 결과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2023년에 발표된 체계적 문헌 고찰은 여러 연구를 모아 두 부위를 비교했습니다. 골반 옆쪽 부위는 뒤쪽 부위보다 통증과 출혈, 피가 고이는 혈중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주사한 약이 근육이 아니라 피부와 근육 사이의 지방층, 즉 피하 지방에 들어갈 위험에서는 두 부위에 뚜렷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위험은 실제로 잘못 들어간 사례를 센 값이 아니라 두께를 재서 계산한 값입니다. 중대한 신경 손상을 두 부위에서 직접 비교한 연구도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골반 옆쪽이 언제나 가장 안전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자료는 옆쪽 부위의 몇 가지 장점을 보여주지만 실제 선택은 약과 환자, 의료 환경에 맞춰 의료진이 판단해야 합니다. 피하 지방의 두께도 중요합니다. 성인의 엉덩이는 사람과 부위에 따라 피부에서 근육까지의 거리가 다릅니다. 근육 주사로 의도한 약이 피하 지방에 놓이면 저장소의 위치가 달라지고 약이 흡수되는 양상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품마다 권고가 다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 예방접종 지침에서는 성인의 엉덩이에 놓은 비형 간염 백신 접종과 나이와 상관없이 엉덩이에 놓은 광견병 백신 접종을 적절한 투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2026년 미국 허가 문서는 비실린 LA라는 제품에 대해 엉덩이 뒤쪽이나 골반 옆쪽에 깊이 놓는 근육 주사를 허용합니다. 한쪽은 엉덩이 투여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쪽은 엉덩이를 허가 부위로 둡니다. 약 이름만 바뀌어도 적절한 부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맞았던 주사 위치를 보고 자신의 주사 부위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주사를 엉덩이에 놓는 이유는 엉덩이라서 약이 특별히 잘 퍼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해당 제품이 허용하고 약의 양과 제형, 환자의 근육과 지방 두께, 주변 신경과 혈관을 함께 고려했을 때 적합한 근육 부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입된 약은 바늘 끝 주변 근육에 먼저 머뭅니다. 이어 조직에게 풀리고 작은 약 성분은 주로 모세혈관으로, 큰 단백질이나 일부 입자는 림프관으로 이동합니다. 그 뒤 혈액순환에 합류해 여러 조직으로 분포합니다. 약이 얼마나 빨리 이동하는지는 제형과 약이 녹는 정도, 입자 크기, 주사 부위의 혈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영상은 일반적인 의학 원리를 설명한 것입니다. 실제 주사 부위와 방법은 약의 허가사항과 개인의 상태를 확인한 의료진이 결정해야 합니다. 엉덩이 근육 주사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